그럼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태훈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의 연출을 맡은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의 각색과 감독을 맡은 곽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준 대위 역을 맡은 김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등 상사 류태성 역할 김인권입니다. 네, 박찬현 역할을 맡은 곽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아륜 역 맡은 김성철입니다. 네, 문종녀 역할을 맡은 이호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만득 역할을 맡은 장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태 역할 맡은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9분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기자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좀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유격대를 이끄는 기관병들 그리고 평균 나이 17세 어린 학도병 역을 맡으셨는데요. 그 각 캐릭터 소개와 그리고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명민 씨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1독립유격대대 대장으로서 772명의 학도병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입니다. 아이들을 모으고 훈련을 유격대로서 시켰지만 이렇게 빨리 작전에 투입될 줄은 몰랐고요. 군인이다 보니 명령을 받들어 나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무모한 작전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실존의 이명흠 대위님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사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처음에 캐릭터를 잡아가는데 좀 많이 애를 썼고요. 애를 먹었고요. 곽 감독님께서 그 유가족분들이나 뭐 주변에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고증에 입각에 힘써 주셔가지고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1등 상사 류태성 역할을 맡았고요.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또 학도병들을 가까운 곳에서 챙겨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시나리오 읽었을 때 그 학도병들에 대한 좀 애틋한 마음 그리고 한번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고 그리고 류태성 역할로 오늘 이렇게 영화를 출연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맡은 박찬현 역할은 일단 굉장히 FM적이고 굉장히 우직하고 강직한 그런 캐릭터이면서 유격대에 있어서 이제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도병들의 큰형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학도병들을 챙기고 한편으로는 꾸짖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큰형이고 또 학도병들에게 솔선수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직한 캐릭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맡은 학도병 중에 기하륜이라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평균 나이 17세라는 그 학도병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춘기 소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굉장히 삐딱하고 어찌 보면 되게 거칠지만 뭔가 속은 여린 어떤 소년의 모습을 가진 채로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맡은 문종녀 역할은 가족을 대신해서 이제 삭발을 하고 군대에 지원한 역할인데요. 저는 저희의 역사를 이 부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되게 열심히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저 국만득 학도병은 문종효 이제 고향 이렇게 친구를 좋아하게 되는 예, 그런 순수한 그런 친구입니다. 예,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지만 약간 어리숙한 그런 학도병 역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맡은 이계태의 역할은요, 포스의 아들로서 772명의 학도병 중에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총을 잡아본 아이를 연기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그 질문 계속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가운데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전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좀 반공 영화가 아니라 좀 반전 영화임을 좀 등장인물 대사를 통해서 좀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좀 그 제작 보고에서도 그랬지만 뭔가 기억되어야 할 역사 그것 외에 좀 뭔가 전쟁 영화로서 특별히 말하고 싶은 점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민 씨께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병사를 이끄는 리더 그런 입장에서 뭔가 불멸의 이순신을 이제 떠올리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좀 이제 인물 소개를 보면 좀 냉철한 판단력과 뜨거운 가슴, 뭔가 좀 정석적인 리더 같은데 좀 그 이명준 대위를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제 학도병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뭔가 이제 그 애국주의라고 할까요? 뭔가 좀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이제 연기할 때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제 뛰어든 학도병이 뭔가 국군 그런 게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이 연기에 도움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께서 질문은 감독님 두 분께 다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경택 네, 네. 그러면 네, 각경택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말씀대로 반공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 반전의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긴 하겠는데요. 요즘 특히 정세를 한반도를 둘러싸았던 정세를 보면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못했고 우리 민족끼리 내란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리전을 치른 전쟁이 6.25였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이 가장 정확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정서, 이게 어떤 강대국들의 어떤 꼭두가시가 됐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불행을 기억하지 못하면, 과거 속으로 더 뭔가를 배워내지 못하면, 앞으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메가폰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훈 감독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 자체가 처음 출발할 때를 돌이켜 보면 반공이나 반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뭐 주안을 뒀다기보단 우리 역사 속에 가려져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내서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잊지 않게 해보자는 취지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주안을 둬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김영민 배우께서 이명준을 어떻게 그리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배우로서 부담입니다. 특히나 실존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이명흠 대위님,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막막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이분의 성격부터 뭐 사진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제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냥 상상해낼 수 있는 부분은 대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정, 2주간의 교육, 그것도 정식 군인도 아닌 17세, 만 17세, 평균 나이 17세 학도병들을 데리고 작전에 투입되어야 하는 리더로서의 그 책임감과 사명감은 어땠을까? 아까 이순신 장군을 말씀하셨는데 뭐 비슷한 느낌이었겠죠.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코올리게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그 리더로서의 그 기분은, 심정은 정말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심정인 거죠.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죄책감, 또 그 사명감, 뭐 애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오로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장사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솔직히 저는 제가 감독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죽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래야 좀 죗값을 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이명흠 대위께서도 같은 심정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군인의 신분도 아닌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신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많은 사상자를 낸 것들, 본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뭐 영화 보셨다시피 뭐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 대위님께서 끝까지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그 군번줄을 지급해 주는데 평생을 바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그런 제가 들어왔던, 감독님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상상들을 통해서 인물을 만들어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밖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심정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학도병 배우들께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애국심은 사실 저희가 이 작품을 참여하겠다고 생각하신 모든 분들은 다 그것을 처음부터 많이 생각하시고 작품에 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촬영을 할 때 어떤 애국심을 위해서 뭔가를 얻어냈다기보다 촬영 현장 자체에서 주어지는 그 고통과 그 힘듦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연기로 더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은 이제 생존의 마음으로 많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아륜에 임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투 씬을 찍을 때마다 좀 그분 참전 용사분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안전 조치가 다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어린 나이에 맨몸으로 이런 전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뭔가 뭉클하고 감사하고 존경심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도병 배우님들 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그 장사 해변을 실제로 들렸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되게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촬영할 때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촬영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학도병 분들은 다들 이제 장사리에 직접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었는데 이름들 그리고 거기 문산호들 보면서 다들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갖고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전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들에 빠져서 연기를 하다 보면 어떠한 애국심도 가져야 하는 건 맞겠지만 정말 힘들고 치열했던 그 현장에서 집중했던 것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끝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김보라 기자입니다. 저 곽경택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전쟁 영화가 120분 이상에서 130분 정도 이렇게 좀 긴 영화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104분이라는 것에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하실 때 가급적 좀 집중적으로 해서 담으려고 했던 부분과 좀 걷어내려고 했던 부분이 어느 지점이었는지 편집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저희 스태프들과 그 동료들한테 했던 이야기는 현장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절대로 큰 이야기가 아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학도병들을 태운 배가 상륙작전을 했고 희생을 치렀고 더 희생이 크기 전에 반격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몇 사람이 살아 돌아온 그런 이야기다. 어느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고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작은 영화이고 나는 이 영화를 작지만 단단한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스케일이 굉장히 큰 씬은 사실 별로 구상도 안 됐었고 이야기 속에 녹아들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상륙과 터널 전투와 퇴각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서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감정이입이 되도록 심어 넣었어야 했는데 많은 드라마 부분들을 일정 부분 솔직히 좀 드러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주인공을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같이 조명해야 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라마적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꼭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는 과감하게 편집을 해서 104분짜리 전쟁 영화 치고는 되게 짧은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편집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김성철 씨랑 이재욱 씨께 질문 드릴게요. 김성철 씨는 최민호 씨랑 이제 라이벌에서 친구가 되는 과정을 잘 그려줬는데 좀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재욱 씨는 어쨌든 드라마 건불류로 대세가 되셨는데 첫 영화시잖아요. 출연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김성철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민호 씨는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어서 참 아쉽게도 같이 못해서 참 아쉬운데요. 우선 호흡은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투닥거렸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성필이와 하륜의 모습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민호 씨가 저의 캐릭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그랬나 싶기도 해요. 괜히 놀리고 뭔가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우선 지금도 잘 지낸다고 안부를 자주 얘기해줘서 네,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을 통해서 정말 전우를 하나 얻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물론 다 출연하셨던 모든 배우분들께 다 전우회를 느끼지만 민호한테 또 특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욱 씨 첫 영화 출연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건물류를 찍기 전에 이 영화를 먼저 찍었고요. 그리고 작품을 하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는 이런 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사실들을 알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THR 강수진 기자입니다. 먼저 두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주로 리얼리티에 중점을 두셨고 또 부제도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부제를 이제 넣으셔서 이 장사리 작전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존경과 애도의 뜻을 표하시는 그런 기획 의도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캐릭터들의 그 인물 이름에는 실명이 아니라 가명을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실명을 사용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애도를 표하는 극적인 장치로 쓸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그 기관병 간부로 참여하신 세 분과 학도병 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전쟁 시기 군인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기관병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장교의 역할 그리고 그 기관병들의 역할을 하셨어야 됐고 학도병들은 조금 그와는 다르게 전문적이지 않게 보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준비 과정 군인들 혹은 학도병 군사적으로 혹은 뭐 군사 훈련적인 면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실명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명흠 대위 같은 분도 실명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명준이라는 대위가 그분의 그 전투 참가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학도병들이 어떻게든 이 영화에서 희생한 사람들이고 했기 때문에 본명을 쓰는 것보다는 가명을 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고 기자로 나온 맥이라는 부분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마가렛 히긴스 기자를 생각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마가렛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자님도 계셨고 또 그분은 전쟁에서 사망도 하셨고 또 다른 기자분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 전체의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그 맥이라는 이름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도병들 가운데 살아 돌아오신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누구를 이름을 따서 캐릭터화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만들어진 이름으로 어차피 영화 속에서는 새로 구축될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실명에 관한 부분은 곽경택 감독님의 설명으로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기관병들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군인 역할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던 과정이나 훈련을 어떻게 하셨는지 김영민 씨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기관병들 역할을 맡기 위해서 뭔가 특별히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은 저희조차도 장사리 상륙 작전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로 어떤 작전이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희생이 됐고 그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둬서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출연하는 우리 학도병들조차도 나이가 다 20대 중반 후반이고 솔직히 그 당시에 그 실전 그 침투 투입됐던 그분들은 만 17세 나이셨어요. 그 솔직히 뭐 저희가 그건 감독님께서 이제 설정하시는 부분이었지만 뭐 일부러 어리게 보인다든가 뭐 슬프게 보인다든가 하는 그런 설정들 자체가 되려 저희가 뭘 해도 솔직히 그 만 17세 그 영혼을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전쟁 영화는 솔직히 그 되게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급박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그런 감정 투르기들을 쫓아가는 부분은 이제 감독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의 리더인 감독님을 따라서 감정 연기라든가 이런
저희 영화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화려한 스펙타클한 뭔가 뭐 기법이라든가 뭐 촬영 기법이라든가 뭐 카메라가 뭐 요새 흔히 얘기하는 로봇 암이라든가 뭐 이런 걸 써서 되게 그런 게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저런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를 쫓아가면서 그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감정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투입이 되게 됐고 이들의 각각의 사연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뭐 군대들은 다 갔다 온 친구들이 있고 아직 안 간 우리 성필이 같은 친구는 민호는 이제 해병대에 또 들어가 있고 그런 기관병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군복 오랜만에 입어보는 군복이고 또 내가 진짜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런 전쟁이 없었지만 69년 전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나도 이렇게 전쟁에 참여를 했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은 다 했었겠죠. 그리고 그 동장소에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몸으로 그냥 체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간접 체험하는 부분들. 69년 전 이곳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연기로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우리는 컷하면 가서 편히 쉴 수 있지만 그분들은 컷이 없었다. 죽기 살기로 6일간 싸웠어야 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그냥 항상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굳이 겉으로 뭔가를 우리가 뭐 연습을 하고 그랬던 부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 기자님 질문에 보태서 그 김인건 씨에게도 그 촬영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배님 말씀처럼 그 전쟁 저희 전쟁 영화 예전에 이전 전쟁 마이웨이라는 전쟁 영화에서는 군사 훈련을 굉장히 혹독하게 받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 장사리에서는 그 마음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학도병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선배님하고 우리 기관병 곽시양 씨랑 늘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걸으면서 늘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려고 어떤 심적인 부분을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감독님께서 그 현장에 그 정말 밀리터리 전문가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자그만 소품 하나까지도 저것은 고증이 안 맞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또 공병의 성격이 강해서 뭐 폭탄이라든가 총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한 많은 학습이 됐던 것 같고 뭐 군대 다녀왔고 또 선배님 이전 작품에서 상사로 모셨고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아주. 네, 곽시양 배우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전쟁 영화라고 해가지고 앞서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준비를 하거나 딱히 그러진 않았었어요. 또 군대도 다녀왔고 군대에서 뭐 특급 전사 뭐 이런 것도 매번 해왔었고 사격도 잘 쐈고 뭐 이랬다 보니까 좀 뭐 걱정 뭐 자랑이었나요? 그만큼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근데 막상 이제 장사 해변에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 이게 실제였다면 굉장히 쉽지 않았겠구나. 이분들이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그들은 이제 17살이었고 이 17살 17세 미만이었고 이러다 보니 얼마나 무서웠을지가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거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감정에 좀 많이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대장으로서 학도병들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큰형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좀 FM적이고 강직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감정에 많이 치우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관병들까지 질문으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그럼 제가 좀 정리하시는 동안 질문을 하나만 더 박경택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김태훈 감독님과 두 분이 공동 연출을 하셨는데요. 두 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이 작품에 참가한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미리 대본도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김태훈 감독님이 이런저런 작품의 로케이션이나 이런 미술적인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참가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거를 겨울 내에 찍어내야 되는데 서로 역할 분담이 정확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마치 그 고지를 탈환해야 되는 목표를 서로 작전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처럼 그런 약속을 하고, 저는 김태훈 감독님이 그 수조 세트에서 촬영을 하실 동안에는 현장에는 나가지도 않고 대본을 꽂히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쓴 대본에, 수정한 대본에 따라서 배우들의 감정 연기는 제가 도맡아 하는, 그리고 또 날씨나 여러 스케줄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될 때는 현장에서 그 프로덕션을 나눠 가지고 서로 촬영에 방해가 안 되는 지역에서 열심히 카메라를 돌리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 하는 이런 공동 연출 그 두 개의 유닛 작업이 무조건 성공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저희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지만 우리는 나눠져 있는데 스태프들은 아직 세분화가 안 됐던 문제, 또 커뮤니케이션의 각 팀 간의 연결 문제, 이런 것들이 초반에 한 달 정도는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앞으로 아마 많은 큰 프로덕션이 유닛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을 김 감독님하고 같이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입니다. 이호정 씨한테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학도병들 사이에서 홍일점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누가 가장 잘 챙겨줬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비슷한 또래들끼리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때 촬영 당시에는 저도 머리를 삭발을 한 상태여가지고 남자 같았었어요. 그냥 봤을 때는 딱히 여자 같지도 않았었어가지고 홍일점이긴 했었죠. 홍일점이긴 했었었는데 일단은 만들고 오빠가 아무래도 캐릭터상 서로 챙겨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 제가 만두고 오빠한테도 많이 의지를 했었고 많이 챙겨주셨던 부분도 많았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같이 다 정말 친하게 잘 지냈었던 것 같고요.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면은 만두고 오빠가 이제 저를 남자로 착각해가지고 살짝 실수를 할 뻔했었지만 실수를 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에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태훈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은 우리들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과 같이 어울려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영화의 참가 여부에 대한 갈등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장사리 유격 동지의 이제 86 대신 회장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보냈을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젊은 시절의 사진, 이렇게 멋지고 젊은 청년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할아버지가 되지 못한 희생당한 분들 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이 이야기는 힘들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작품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승 기념식이 매년 9월 초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영덕 바로 69년 전 장사리 상륙작전이 감행되었던 그곳에 가서 참전 용사분들과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분들 살아생전에 이렇게 영화로 자신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고 좋아하셨었어요. 그리고 먼저 간 전우들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살아남은 어떤 죗값을 치르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영화에 참여할 때 느꼈던 사명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그 잊혀진 영웅들, 잊혀졌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좀 무색할 정도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아는 게 잊혀진 거지 이건 몰랐던 게 잊혀진 건 아니잖아요. 이 몰랐던 역사를 저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또 아셨던 분들은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영화에 참여했듯이 여러분들 기사 써주실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기억해야 할 영웅들이 있다라고 기사를 써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 류태석이라는 역할을 만났고 장사리에서 전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것은 류태석이지만 또 류태석은 학도병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학도병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온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4, 5개월 정도 이렇게 촬영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 막 잔병 치레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도 많았고, 또 많이 이제 작지만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배우들, 선배님들, 이제 감독님,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조해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정말 촬영하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 이런 역사를 몰랐었다는 게 굉장히 조금 많이 아쉬웠고, 이제라도 제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되는 이런 제 모습들을 또 봤을 때 한층 더 조금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좀 더 많이 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영화가 좀 이제 많은 분들께 소개가 돼서 장사리 이제 인천 상륙 작전에 전에 이제 장사리 이제 상륙 작전이 있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한국 전쟁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께서 희생하셨고 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장사 상륙 작전이라는 비밀 작전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이게 영화화돼서 우리가 또 기억돼야 될 하나의 역사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일원으로서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아까 명민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그 전승 기념 행사에 다녀왔을 때 내가 배우로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큰 고마움을 내가 받는 게 맞는 걸까? 지금 살아계신 용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용사님들이 저희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았던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이 영화를 통해서 저도 앞으로 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여러 부분 많은 것들을 깨닫고 느꼈었던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행사를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분들을 뵀을 때. 그래서 이런 역사를 다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이런 작품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에서 너무 말씀 다 하셔가지고 네, 함께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열심히 알릴 것이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또한 몰랐었고 여러 사람들이 몰랐을 이 역사를 조금 더 곽경택 감독님과 저희 배우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네,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말 써주셔서 널리 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좌측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 우측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 아래로 잠시만. 네, 감사합니다. 네, 좌측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 정면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 우측으로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좌측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우측으로 살짝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좌측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우측 시선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좌측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